오늘의 관심사라면 단연 도지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달 12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의장이 처음 거론했던 도지데이가 바로 오늘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도지코인 가격만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도지데이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제2의 게임스톱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또다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 아침에 방송을 하고 나왔는데 네. 아침에 새벽에 전화를 좀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모 회장님이신데요. 네. 요즘 투자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기존에 투자 이론 가지고 이렇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돈이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회장님 진위 정도로 보면 전통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게 정리되지 못하고 예측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요즘 신문을 보면 오늘도 경제신문에서 불나방이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일부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이렇게 지금 문의 오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좀처럼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에 돈 먹기 해서 전통적으로 가이드하시는 이론대로 가이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결과가 다른 환경이 도출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사실 미국의 언론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난자, 그 다음에 포머 이렇게 해서 쓰거든요. 보난자, 포머 해서 요즘에 그 자산시장 보면 그것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우리가 얘기했던 집값이든 이런 상황에서 당초보다 상당히 잘 투자하면 보난자 횡재 효과가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차를 타는 포머족 네. 이런 것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그렇다.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지금의 시장 상황을 얘기하는 단적인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대 지수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스닥이 좀 낙폭이 컸죠. 0.92% 3대 지수가 동반 떨어지긴 했지만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발표되고 있죠. 네. 근데 작년에 7월에 발표됐던 2분기 실적,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발표됐던 3분기 실적 이렇게 해서 지금은 4분기 실적이죠.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실적은 좋게 나옵니다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 폭이 서프라이즈 폭이 적게 나오는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상당히 적다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캐서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코로나의 재확산세. 지금은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브라질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70만 명이 다시 높아서 일일 최고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미국도 한 6만 명대에서 지금 7만 명대로 아까 그 서희사께서도 6만 명대 하는데 지금은 어제 같은 7만 명대 다시 오다 보니까 사실 오늘 3대 지수가 끌어내리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증시대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변곡점을 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은 ECB 유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여건에 비해서 테이퍼링 추진을 상당히 연기를 시사했던 페드보다 먼저 테이퍼링을 추진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그 ECB 회의에서 사실 그 페드보다 먼저 테이퍼링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상태에서 유로와 가치 논쟁이 굉장히 지금 유로 가치가 강세냐 약세냐 해서 논쟁이 많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에서 58%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면 달러가 약세고 유로화가 약세면 달러 강세다 해서 달러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아까 한상 이렇게 국장이라는 얘기했을 때 네. 붉은 청원 논쟁, 레드 헤링스 논쟁이 지금 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요거 좀 집중적으로 달러 가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붉은 청원 언쟁, 이게 무슨 뜻인지 네. 요걸 언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달러 투자 관련해서는 단독 투자는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지금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붉은 청원 논쟁, 한번 시간이 가까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단연 관심은 4월 20일 도지데이였는데요. 다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고 어떤 날이었는지 이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저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네. 근데 다른 과학도 관련해서 이론적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이 도지코인이 뭔가 해서 저도 이제 신문에 글을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해서 좀 시청자분한테 이건 공부한 내용을 좀 그네들이 전해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억나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013년 맨 버냉키 당시 의장이 테이퍼링 얘기했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유행하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인터넷 밈이라 그랬는데 엠니 네. 해서 밈이라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 전 앵커는 쉽게 이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영상 가지고 여러 가지 네. 이렇게 유행했다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진돗개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좀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개가 시바견이라고 그렇죠. 있다입니다. 시바견이 털이 많이 빠지는 이런 그 이렇게 근데 영리한 개라 그러고요. 네. 우리 한성 국장이 상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 전에 저한테 털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진돗개에 비유하면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욕 먹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걸 참고로 하면 이 시바견을 그 화폐 형태로 해서 그래서 그 나지코인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개가 한 마리 등장하죠. 뭐 잘 들어가시겠습니다. 그게 일본의 시바견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됐는데 그동안 이게 이제 각광을 못 받았어요. 저도 이제 나지코인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얘기할 때 항상 뒷구머리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뒷구머리에 나올 정도로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더리움 가격이 주춤할 때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그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정 PD가 지금 중요한 그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도지코인을 샀으면 80배나 되면 주택 사기가 좋지 않느냐 하는 네. 농담사는데 80배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bonanza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나방 얘기. 그것도 공식적인 양대 경제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불나방, 코인 불나방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투자 환경이 아주 이론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사실 그 거래량도 그렇고 80배나 급증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그 바이낸스 코인 같은 거나 리듬과 함께 이렇게 리듬의 4, 5위를 다투고 있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아주 메인 코너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네. 나지데이는 뭐냐? 저는 이 나지데이도 우리나라의 발렌타인데이, 프라이스데이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 생성 원인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월 12일 날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자기 포착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 Original Dutch Day Afternoon 언제 4월 20일 날 오후가 지금 끝났죠? 미국식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다시데이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이때 로빈 후들 개인 투자가들이 증권방에서 이 도지코인을 집중적으로 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올 들어서 80배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는 2주 전서부터 도지코인이 아주 다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2주 동안 이렇게 그 특정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통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과거에 그 강만수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시고 이렇게 되시는데요. 저는 강만수 배구 선수 하면 한국전력이 생각납니다. 한국전력에서 오랫동안 있으셔가지고. 예. 근데 스파이크 속도가 때리면 일반 사람보다 1.5배가 높다입니다. 그래서 리스버가 받으면 아주 빨갛게 돼서 받지를 않는다. 너무 세서. 그래서 보통은 슈퍼 스파이크 대비해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올해 들어서 원자재라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슈퍼 사이클이라는 이런 용어가 됐는데요.
원자재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했던 슈퍼 사이클에 대한 용어는 지금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는 가격이 2주 만에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4월 20일 날 이렇게 지금 그 도지데이가 끝난 상태에서 향후에 이렇게 그 도지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네. 지금 월가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도지데이를 계기로 재차 확인된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지만 테슬라 신드롬, 머스키즘이 무엇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그 도지데이를 계기로 해서 그 앞서서 사실 테슬라가 도지데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도지 가격이 지난 그 2주 동안 급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의 그 회장인 머스크 회장의 입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예. 해서 다시 한번 그 테슬라 신드롬 내지는 머스키즘 이 용어가 다시 한번 월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 12월 1일 날 수플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용어가 태동됐었죠. 그래서 이때 그 머스키즘을 보면 머스키즘은 그때 당시에 아마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친트럼프 내지는 트럼프 극단적인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를 옹호하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플러스 ISM 이즘 해가지고 트럼피즘이라는 이런 용어에 빗대서 머스크 플러스 ISM 해서 머스키즘이라는 됐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와는 좀 다른 각도로서 근데 극단적인 트럼프 이렇게 그 옹호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즘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확실하게 끌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스크 회장이 어떤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기를 끌까 투자권자이 빼고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뭐냐 항상 머스크 회장은 저도 이게 뭐 테슬라의 주가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건가 하는데요. 이 머스크 회장은 일론 머스크 회장 항상 뭐냐면 슈퍼 마리오 같은 이런 이렇게 뒤쪽에 슈퍼 뭐죠 거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펼쳐진 거 네네. 그 뭐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항상 이렇게 차고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사람들이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정의로운 네. 머스크 그 다음에 용기 있는 머스크 하는데요. 정의로운 머스크에 대해서는 뭐 캐션을 그린다 하더라도 용기 있는 머스크에 대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12월 1일 날 자기 자사 임직원한테 보낸 이메일에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 그때 많이 올랐었죠. 네. 머스크의 주가 테슬라의 주가가 수플레가 될 것이다는. 근데 자기 회사의 창업자가 자기 회사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수플레가 될 것이다는 이런 쪽에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전 앵커가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수플레가 뭡니다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라고 네네네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했었죠. 그때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플레는 이제 따뜻할 때는 이제 푹신푹신하지만 차가울 때는 푹 컨다 이렇게 해서 프레시 크래시 가격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잘 나가지만 급락할 수 있다 해서 네. 이 본인의 회사의 회장이 창업자가 사실 자기 자신의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 수플레 경고했던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젊은 로빈 후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머스키즘을 만들었던 가장 배경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코인세일을 계기로 해서 이 용어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얘기를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그때 당시에 12월 1일 기점에서 수플레 경고 이후에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사실 그 수플레 경고는 열심히 하자는 그 진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도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하는 그 진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거품 논쟁도 있었으니까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솔직담백하다 그런 코드에 맞다 하는 측면에서 이 머스키즘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신드롬, 머스키즘이라는 용어가 확산될수록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글로벌 IB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수플레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주가 아까 우리 정 PD께서 보여주셨습니다는 한 650, 700달러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사실 그 골드만삭스 그때 비교입니다. 지금은 골드만삭스가 많이 올렸죠. 그렇죠. 아마 그 전앵커도 그때 제가 뭐 그 기억이 정확하다면 작년 12월 달에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80달러인가요?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때는 850달러 넘었기 때문에 네. 골드만삭스도 한 단계 올렸죠. 그래서 한 1200달러, 1300달러가 끌어올렸는데요. 그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요때에. 그래서 테슬라의 목표가를 골드만삭스는 780달러까지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와 똑같은 시점에서 JP모건은 9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 주가가 실적이라든가 이게 받치지 못한다 하는 측면이었었고, 그다음에 회장도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도 수풀의 경고를 했으니까 자, 전앵커 이렇게 780달러 이렇게 전망 나고 79달러 나면 네. 일론 머스크도 수풀의 경고한다. 거품 논쟁이 있다 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부 헤지 펀드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미리 치는 걸 공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매도를 탁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매도를 그 치는 과정에서 로빈후들이 견고하게 그 받침에 따라서 결국 헤지 펀드들이 아주 참패를 당하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머스키즘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공매도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이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그 첫 패배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페드에 저항하지 마라 이런 쪽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머스키즘을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건에 빗대서 사실 로빈 후드 사이에는 머스크에 저항하지 마라 이런 평가가 나왔죠. 네. 그것이 지금 나지 대회를 앞두고 도지 가격과 관련해서 나오는 히스토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도지대회가 끝났습니다. 이 도지코인 가격이 제2의 게임스톱발 공매도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뜨겁게 이제 월가를 달궜던 게임스톱발 이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바이든 정부 지난 1월 20일 날 출범했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첫 실현이 게임스톱발 공매도 사건이죠. 그렇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보면 빌 황의에게는 아케코스발 사실 그 마진컬 사태 이게 이제 월가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정부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 실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실현이 게임스톱발 공매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많이 올라. 우리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이제 게임스톱 주식을 많이 이제 됐죠.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테슬라 주가 마찬가지로 매출이 받쳐주느냐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느냐 받쳐주지 못한다.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일부 헤지 펀드들이 자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느냐 해서 테슬라 마찬가지로 사실 그 가격 하락을 겨냥한 공매도를 쳐버렸거든요. 그러나 헤지 펀드들의 이렇게 이러한 그 공매도에 로빈 후드들이 힘을 발휘해서 게임스톱을 이렇게 바치는 과정에서 헤지 펀드들이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대형 손실을 발생했었죠. 대형 손실을 발생해서 헤지 펀드의 수모가 지금 아케코스발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당시의 SEC 그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옹호할까? 자 지금 전 앵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헤지 펀드의 비중이 높았습니까? 아니면 개인 투자가 힘이 높아졌습니까? 개인 투자자 힘이 높아졌죠. 개인 투자 힘이 높아졌었죠. 네. 개인 투자가 하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도 사실 헤지 펀드보다는 개인 투자가 로빈 후드를 옹호를 했었거든요. 이게 게임스톱발 공매도 문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도지코인의 도지대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그 자막에서 이렇게 보면 네. 사실 그 마감 지수에 도지코인의 가격이 제가 얼핏 봤는데 속보로 보면 사실 도지코인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나오죠. 네. 시총이 7위로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게 4, 5일 어제까지 4, 5일을 다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대회가 끝나다 보니까 자연히 제2의 게임스톱발 사건이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자 지금까지 도지대회 앞두고 머스크 이즘이 이거 통해서 지금은 지난 2주 동안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게 만약에 시바견의 그
화폐 그림으로 되어 있던 이것이 사실 밸류가 있느냐. 똑같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이거보다 더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네. 여기 이제 탈루 소득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각국들이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규제하니까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머스크 회장이 이렇게 더지데이에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신드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거보다 신뢰가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자, 이거 가격 떨어지지 않게 되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부 헤지펀드들이 향후에 더지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걸 대비해서 공매도를 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2의 게임스톱끼리 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지금 로빈후드들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게임스톱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친 헤지펀드에 대항해서 자, 이 더지코인을 사준다면 아주 공매도 했던 헤지펀드들이 다시 한번 아주 무너지게 되는 배경이죠. 근데 향후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지금은 이 가격 향방 관련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만들었던 머스크 회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라든가 뭔가 자사 제품을 할 때 더지코인을 결제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가격이 하락이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빈후드들이 지금 행동주의, 더지코인을 산산하는데 행동주의화돼서 아마존한테 결제 통화할 때 이 더지코인을 사용해달라고 압력이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청원과 마찬가지로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뉴에그 같은 이런 기관에서 회사에서 보면 결제 수단으로 이게 더지코인을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제2의 게임스톱할 공매도과 같은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코인대회가 끝난 4월 20일이 이제 우리는 21일 맞습니다. 끝난 애터논이 끝난 시점에 지금 나오는데 일단은 가격은 하락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보면 4위, 5위까지 갔던 것이 지금 7위로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지데이가 끝나자마자 지난 2주 동안 급상승 스파이크 현상을 보였던 도지코인이 지금 현재는 25% 정도 급락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첫 실현이라고 불렸던 공매도 전쟁을 계기로 미국 관련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습니까? 아마 이 더지코인과 관련해서 가격이 급락한다면 네. 아마 페드라든가 미국의 재무부 입장에선 바이든 정부 이후에 이렇게 잘못된 행위의 대책 회의를 세 번째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만큼 지금의 더지코인의 가격에 급락하는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공매도 전쟁을 치르는 결과 문제 이런 문제는 미국의 금융 환경 그리고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의 비중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헤지펀드가 자꾸 이게 마진콜 사태 이렇게 발생하면 이것도 금융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지난 1년 동안 돈이 많이 푸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이렇게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더지코인의 문제는 차후에 대책 회의가 나오겠습니다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대책 회의는 뭐냐? 첫 번째가 게임스톱발 공매도 문제였었죠. 그래서 앨런이 주관해서 앨런은 당시에 재무장관으로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앨런이 이렇게 주관해서 사실 페드와 함께 또 뉴욕의 월가 문제이기 때문에 뉴욕 연준과 함께 대책 회의를 했던 첫 번째 대책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너드 프랭크법 과거의 오바마 정부 시절에 금융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멀코 룰로 상정됐던 너드 프랭크법 이 부활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회의는 뭐냐? 일부 사람은 아케코스발 마진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미국에 이렇게 주는 사태 이런 문제는 그림자 금융 미국처럼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는데 법인과 같은 가족 법인과 같은 데서 어떻게 신고를 안 할 수 있죠. 그 규모가 엄청 큰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이런 문제를 사실 트럼프 정부 때문에 그랬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과정에서 뻥뻥 터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 파고드는 게 그림자 금융위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포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뻥뻥 뚫린 게 많으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로 이 그 빌왕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는 지금 레버리지 비율을 비롯해서 프롬 트레이딩 자기 자본의 이렇게 문제,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더지컨 사태 굉장히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올해 들어서 80배냐 아무리 밸류가 없다 하더라도 가치가 네. 없다 하더라도 80배냐 그리고 사람이 한 사람 말에 의해 가지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오르냐 그러니까요. 하는 측면에서 네. 이런 측면에서 아예 시오비전 그룹에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침부터 통화하는 시오비전 그룹의 김태우 회장님 아주 훌륭하신 남해인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김태우 회장님께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오셨던 민간 차원에서 경제를 이끌어 오셨던 분이 지금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해야지 뭐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신문사 논설의 입장에서는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그렇죠. 못한다 하는 것을 네. 좀 시청자분의 야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환경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더지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렇게 비유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제도상의 전환점을 갈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의 축을 한국 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3일, 5월 3일에 우리의 공매도가 재개가 될 예정인데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올해도 대책회의가 첫 번째 했던 것이 공매도죠. 네. 게임스톱할 공매도. 그다음에 빌황의 문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도 비할 수 없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도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레버리지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매도에 분류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와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에 공매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두 차례 연장을 거쳐서 다음 달 2일에 부분적인데요. 사실 코스피 종목에 속해 있던 것을 200개, 네. 코스닥에서 보면 한 150개 하면 사실상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하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공매도를 금지를 발표해서 논란이 됐던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매도 관련해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 외국인과 기관만 좋고 개인들은 안 좋다. 평평한 운동장이 안 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처럼 개인 투자가들이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리서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에 보다도 더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왜냐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사실 기관의 증권사보다 이렇게 리서치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지금 개인 투자자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 연합이기 때문에 그 단체화돼서 힘을 발휘하는데요. 그게 개인 투자가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리서치 능력도 본인들이 세계적으로 정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골드만삭스 뭐 해가지고 전부 하면 이게 집단 지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집단 지성이 되기 때문에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훌륭합니다는 이게 더 능력이 더 뛰어나고 신뢰가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평한 운동장이 되지 않느냐 해서 어젠가요? 이렇게 해서 일부 이렇게 공매도에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주제를 하고 있죠. 네. 대주제를 해서 사실상 공매도를 이렇게 재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가 나오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공매도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과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확실히 투자 환경이 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네. 뭐냐면 시장 참여자의 구성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월가 입장에서도 기관 투자가 비중보다도 개인 투자가 비중이 많았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동학개미가 이제 표간 어감이 그렇습니까? 저는 항상 개인 투자가 내지는 옛날에 한국경제TV에서 개인 투자자의 문맥을 자꾸 개미라 하지 말고 이걸 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개미라는 부정적 표현을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존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라이언 투자자라고 부른 적이 그랬었죠. 있었어요. 네. 사실 그게 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의 신문지상조차도 일반 그 사회 기능을 하는 조차도 동학개미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는 이제 뒤쪽에 동학개미 분들 이렇게 해서 표현을 좀 해서 가끔 그 급할 때는 동학개미라고 이렇게 나옵니다는 네. 가능한 동학개미 분들, 개인 투자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되는데요. 역할이 컸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리서치라든가 뭔가에서 소셜 네트워크 시대, 증강현 시대가 됐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투자 환경이 크게 변화된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정책 단계에서 성장 쫓아가지 못하고 있죠. 미국도 자꾸 국내도 전쟁이 일어나고 뒤에 대책이 발생하는 것도 정책 당국에서 뭐냐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자 제롬 파월 페드 의장도 이 금리와 관련해서 시장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죠. 네. 자꾸 그 과정에서 뭐냐 그 과정에서 시장을 가이드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람이 한 번 말하면 되는데요. 이게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우리 전 앵커도 보면 같은 얘기를 뭐 워싱턴 경제클럽에서도 하고 상원에서 하고 뭐 했는데 과거에 한 번만 하면 딱 시장이 먹혔는데 안 먹히니까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개인 투자가 비중이 힘이 컸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월가도 그런데요. 정책 당국이 제일 늦게 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개인 투자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에는 굉장히 뭐냐 이분들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을 정책 당국에서 꼭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선거 목적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개인 투자가 비중이 크고 그다음에 자본시장은 자 우리나라는 뭐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하시는 대형 증권사의 그 CEO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이분이 항상 뭐냐 혁신 성장 가려면 담보로 오는 시중은행보다도 사실상 뭐냐 시중은행보다도 이렇게 모험성 자본, 창의성 자본, 담보가 없는 이런 증시 자본시장 발전을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분들 정책 단계에서 상을 안 줍니까? 나는 국가 훈장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이끌어왔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항상 뭐냐 이제는 은행보다도 대출도 그렇습니다. 대출도 네. 모험성 있는 자본의 리스크를 평가해서 그런 쪽에 해야지 한국 경제가 젊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담보입니까? 언제 담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국의 자본시장 일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도 그런 분들의 개인 투자가의 비중의 표심을 생각한다면 그런 쪽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대주주 양도 차익 문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냐 3억을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 그래서 10억이죠. 그래서 국내는 됐습니다. 근데 해외 종목 투자할 때 지금 뭐냐 1년 전은 작년에 샀던 문제가 올해 아마 대주주 양도 차익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아마 세금 문제가 아마 골치 아플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그 올해 들어서는 공매도 하는 문제도 두 차례 걸쳐서 연장했던 것도 개인 투자가 힘이 컸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우리 관련해서는 다음 달 3일에 공매도 재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는 지금 뭐냐 지금 상당히 혼탁한 시대에 있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장기적으로 이끌어가는 장기적으로 안목을 제시하는 게 좋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뭐냐 불나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불나방, 보난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보난자 젊은 사람들한테 뭐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본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우리 전앵커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뭐냐 인류대학원에서 지금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여기 했는데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하나 잘 사면 횡재하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해서 장기적인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 희망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 보면 주식 같은 데는 이걸 가이드라로 잡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하면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보이지 은행보다는 자본주의로 간다 하는 큰 길. 네. 큰 길. 그게 현 정부의 혁신성장, 모험성 자본, 창의성 자본, 자본주의를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 길을 제시하는 문제 함께. 그걸 되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보다는 자 기업의 열심히 한 가치대로 가격이 시장의 서프라이 디맨드의 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줘야 되는 문제다. 네. 그러면 주식도 장기 보유를 유지해야 된다 해서 사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당의 성향에서 보면 좀 배당 우위 정책이라든가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서 도움되는 어떤 긍정적 측면,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 external effect, 그걸 수익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줘서 장기 주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쪽에 정책적인 노력을 한 배에 같이 해줘야 네. 지금처럼 그냥 불나방이다 이렇게 해서 잘 종목 하나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가 뭘 필요하느냐 이런 시각을 이렇게 해소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신드롬 머스키즘으로 대변되는 도지데이가 막을 내렸습니다. 도지데이가 가지는 상징성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